41세의 박영탁 씨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품은 깊은 눈을 가진 남자로 한국 부산에서 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비오는 저녁, 42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그는 해운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녹슨 은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여인에게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비가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박영탁은 마침내 15년 이상 숨겨왔던 진실을 인정했다. 그의 첫사랑 김수연이 바로 그의 인생의 진짜 사랑이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연아, 너를 보낸 게 잘못이었구나.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고백은 그가 10년 넘게 그 사실을 부인하며 살아온 끝에 나온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이 그저 젊은 시절의 기억일 뿐이며 걱정할 가치가 없는 덧없는 실수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41세의 나이에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박영탁은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2006년에 김수연을 만났는데 당시 둘 다 22살이었고 부산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야심찬 바텐더이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페인트 얼룩이 묻은 손을 가진 프리랜서 아티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사귀었는데 해운대에서 데이트를 하고 일몰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꿈에 관해 이야기하며 긴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가족의 압력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그는 어머니를 떠나 더욱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결정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부산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후회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저는 사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쫓아 청춘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연이는 내 사랑이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녀를 보내줬어요. 2015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 대구에 살고 있는 김수연 씨는 헤어진 후로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결코 알지 못했다. 이 늦은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묵묵한 사과이며 17년간 묻어왔던 고통에 직면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박영탁은 41세가 되어서야 사랑이 단지 과거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입니다. 박영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김수연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낼 용기가 없었다며 자신을 비난하며 후회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모든 기억을 지워버릴 것이고 일과 다른 관계가 수연이 남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41세가 되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젊은 시절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그저 잠복해 있다가 그가 잃은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부를 만한 삶을 살았지만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를 생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2025년 1월 부산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가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압력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안전과 안정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희생해야 하는 현대 한국 세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박영탁은 젊은 시절을 책임감 있고 성공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쌓으며 보냈지만 41세가 되자 책임감이란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숨기기 위한 덮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감히 붙잡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큰 슬픔은 그의 인생 이야기의 핵심이며 아래 각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인 김수연을 잃은 것과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었다. 1984년 5월 10일 부산에서 태어난 박 씨는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을 팔았습니다. 그는 2006년에 김수연을 만났는데 당시 두 사람은 서면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짧은 밝은 갈색 머리와 몽환적인 눈을 가진 수연은 방금 미술 학교를 졸업한 프리랜서 아티스트이고 박은 대학 비용을 모으기 위해 일하는 실용적인 남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2008년 박 씨의 가족이 공부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그녀와 헤어지자고 강요하면서 그 사랑은 끝났습니다. 수연과 헤어지는 결정은 박 씨가 원치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가족의 압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는 선택을 했다. 그는 2018년에 쓴 허구의 일기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서서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수연이가 울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적었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돌아섰습니다. 그날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이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2015년에 그는 그녀가 대구에서 열린 그림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접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기자와 결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소식은 마치 그의 심장을 찔러 넣는 칼과 같았고 그때부터 이 상실의 슬픔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단지 연인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기도 합니다. 박 씨는 한때 안정적인 직장과 독신 생활이 그 희생을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수연의 재능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화를 볼 때마다 말문이 막힌 아픔에 빠졌다. 그는 부산일보 2024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17년 동안 나는 그녀를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걸 감히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그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할 기회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영탁의 가장 큰 슬픔은 상실, 후회,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박영탁의 경력은 젊은 바텐더에서 부산의 유명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의 성장과 함께 우여곡절이 많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많은 실패도 겪었으며 그의 노력은 종종 희생의 눈물, 실망, 승리의 기쁨을 동반했습니다. 빛나는 성공. 박영탁은 서면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력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김수연을 만났다. 2008년 그녀와 헤어진 후 그는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고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위를 취득했고 2012년 졸업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은 2015년 부산의 인기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점인 오션피스트의 로고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했을 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그는 5천만 원, 당시 약 4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디자인 업계에서 명성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풀타임 프리랜서로 전향해 해운대에 있는 자신의 집에 탁 스튜디오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는 광고 디자인, 제품 포장,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전문으로 하며 CJ제일제당 식품과 서울의 여러 기술 스타트업 등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2023년 부산 디자인전에서 여행 앱 익스플로어 코리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베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상을 수상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앱은 10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허구의 수상 소감에서 저는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각각의 디자인은 저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경력은 그의 재능과 인내심을 입증하며 그를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씁쓸한 실패. 하지만 박 감독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8년 친구와 함께 포토바이브라는 사진 편집 앱 스타트업에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였다. 그 앱은 VSCO와 라이트룸 같은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 참패했고 그는 6개월 만에 저축도 없이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일보 2020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걸고 다 잃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프리랜서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아서 극복했지만 그 실패는 그의 자신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21년에 찾아왔습니다. 과로로 인해 마감일을 맞추지 못해 서울의 한 화장품 회사와 맺은 주요 계약을 놓친 것입니다. 고객은 경쟁사로 옮겨갔고 8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통이기도 했는데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유지할 만큼 능력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산일보 2024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쓴 적이 있다. 그를 울게 만든 노력들. 박영탁은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의 눈물이 종종 나온다. 그가 커피숍에서 일할 때 그는 대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일보 2020에 피곤해서 울던 밤도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자신의 첫 디자인을 놓고 동아대 교수로부터 비난을 받은 뒤 기숙사 방에서 울면서 더 열심히 해서 남에게 얕보이지 않게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2018년 포토바이브 사태 당시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했을 때 울었는데 이는 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산일보 2024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울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눈물은 항상 절망의 눈물은 아니다. 2023년 Explore Core